지금 한 70% 정도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1년 때는 오히려 즐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에 봐서 뭐 10분이 계시면은 전기차 몇 대를 사고 계신지를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대 중에서 한 2대도 안 사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럼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냐? 주변에 4명, 5명 사면은 그 파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도에 올 것 같고요.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바닥은 빠르면은 2분기 중에 바닥 찍고 이제 상승 전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얼마 전 바닥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추세 전환. 그러니까 반등했다가 더 떨어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제는 이제 오히려 올라간 거를 더 조정했다가도 더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추세 전환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 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프로에서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경기 사이클에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경기 침체가 끝나기 8개월 전부터 주가는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분기부터가 이제 저희가 볼 때 경기 침체로 이제 정의를 내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1년간 경기 침체라고 봤을 때 8개월 전으로 생각을 해도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이제 걸쳐 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의 기간은 이제 훨씬 길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분기보다는 좀 2분기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2차 전지 시장은 뭐 아직도 계속 커나가는 시장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캐파가 200기가와트 이제 막 넘었는데 600기가 뭐 1000기가까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래도 자동차에 공급해야 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증설을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CATL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큰 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의 2배 정도 이렇게 큰 회사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죠. 테슬라도 거기 들어가 있고 BYD 등등 열심히 로컬 차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단단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또는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한국의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마켓시어를. CALB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삼성 SDI보다 더 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도 SK온이랑 SDI랑 투자를 하는데 SDI는 투자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룹 전략적으로 좀 결정을 잘 못한 것 같고요. SK온은 지금 미국에 열심히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의 규모는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한국은 그 대신 좀 더 고부가 가치 배터리를 만드는,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어차피 중국 걸 안 쓰고 한국 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 방식인 중국하고는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특징이 뭐냐면은 안정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파워 이런 쪽에서는 한국의 배터리보다 리튬 배터리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LFP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럼 단점이 뭐냐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가격은 싸고 이런 거라서 자동차 봤을 때 고가형 자동차 이런 차들은 이제 중국의 배터리보다는 한국의 배터리가 선호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전기차는 뭐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안 되는 전기차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저부가 가치 이제 전기차에는 중국의 그런 싼 방식의 배터리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이제 양분화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업체들이 LFP나 아니면 원통형을 안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파우치 방식으로 가전제품에 넣는 그런 배터리 방식으로 이제 한국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포지셔닝 하면서 고부가 가치 차에는 연료 효율이 좋은 걸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저가, 중가 이런 쪽에서는 또 원통형으로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 구도가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한테 밀릴 것이다. 중국의 배터리 방식이 원가가 더 싼 메탈들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시장을 이제 봤을 때 양분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국인데, 미국의 많은 업체들은 중국의 배터리를 쓰질 않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만약에 CATL이나 BYD 배터리를 썼다가 중국과 미국과의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원재료를 조달을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애플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애플의 생산 공장이 뭐 어느 정도 셧다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도 부품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는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 특히 빅3 기업들은 한국 또는 일본의 배터리를 쓰지 중국의 배터리를 쓸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유리한
점이고요. 이런 기회를 한국 업체들이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의 증설을 대부분 미국으로 가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좀 비싼 차, 뭐 예를 들어서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들은 한국의 배터리를 더 많이 쓰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을 큰 사이클을 볼 때는요, 조금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은 정답을 다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급률이라는 거를 보면 좋은데요. 지금 주변에 봐서 뭐 10분이 계시면은 전기차 몇 대를 사고 계신지를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뭐 10대 중에서 한 2대도 안 사는 것 같거든요. 한국은 보급률이 되게 낮고요. 갈 길도 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만 지금 전체 팔리는 차에서 한 2.5대에서 3대 정도가 전기차가 팔리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유연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1.5대에서 2대 수준 이 정도로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게 연간 팔리는 거에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럼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냐? 주변에 4명, 5명 사면은 그럼 파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성장률로 봤을 때는 그때는 크게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3년 뒤 정도에 올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특히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고 사이클도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항상 이 투자 사이클을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산 능력, 캐파시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만큼 투자를 해서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보는데 올해도 이제 작년 대비 60%의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약간 줄었다가 또 내후년에 60% 이렇게 해서 매년 평균 한 50%씩 공장의 생산량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캐파 투자냐?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은 10년치 수주를 다 받아놓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서로 배터리가 없어서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오더가 나온 걸 기반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완공될 때마다 매출이 이제 올라가겠죠. 2배씩 올라가겠죠. 매출이 만약에 100%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30%씩 증가하는 걸로 바뀌면은 그때 주식을 파시는 거지 지금 한 70% 정도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는 오히려 즐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이 사이클은 길어서 한 최소 2년은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거의 100%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양극재 업체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사상 최고 이익이 났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익의 증가율이 둔화될 때는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제 3년 뒤만 돼도 PER이 10배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40배였다 PER이 막 이러고 주가도 더 올랐는데도 내년 기준으로는 20배 밑으로 이미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애널리스트들이 틀리는 거죠. 이익이 더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게 이제 둔화가 될 때가 아마 한 2년에서 3년 뒤 정도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겁니다. 그때는 PER이 뭐 7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는 싼 게 아니라 그때는 조금 이제 사이클성으로 꺾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여러 가지인데 순위를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양극재 업체 순위를 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LNF인데 뭐 비슷합니다. 일단 비슷하고 이제 LG 화학도 최근에 증설을 크게 발표를 해서 내재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양극재가 제일 그 핵심 소재고요. 비중도 40%가 넘게 제일 큽니다. 2차 전지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에서 마진을 그러니까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마진도 유지가 되는 이런 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음극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까보면은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 그 액체들이 들어간 게 전해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쪽은 아직까지 가격 전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적자를 낼 때도 있고 이래서 이익이 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물론 좋은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포스코 그룹의 그 철강 산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홀딩스가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거기서 좋아지는 이익에 전체적으로 주가를 반영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홀딩스가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이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고 그리고 계속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음극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폐배터리 이런 부분들도 하고 이래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밸류체인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만들어 놓은 메탈들에 대한 공급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은 상당히 잘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미 사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혹시 이제 덜 샀다고 생각하시면은 연초 1분기에는 이제 다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반도체는 철저하게 그냥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최고 이익을 냈을 때는 삼성전자를 사시면 안 되고 파셔야 되고요. 반대로 최저 이익을 냈을 때는 이제 사셔야 되죠. 이 차트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최근에 리포트에 낸 차트입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굉장히 좋은 차트인데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 선이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했던 옛날 19년도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 50%씩 이러면은 반토막 나는 거죠. 이렇게 반토막 나고 있을 때 주가는 회색 선입니다. 이미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황이 더 나빠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내년 2분기가 제일 안 좋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감소폭이 거의 50% 정도 내년 2분기가 제일 안 좋은데 주가는 지금 약간 반등을 했지만 뭐 잠깐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일 안 좋은 분기부터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의 두 분기를 선행을 하는 게 반도체 산업 사이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큰 사이클이 있고 산업이 움직이는데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TSMC의 지분을 5% 이상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의 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TSMC도 삼성전자랑 똑같이 30%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고 업황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속 안 좋을 건데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이클에 나쁠 때 투자를 하는 전통적인 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이미 사셨어야 되거나 또는 뭐 물려 계시겠지만 물을 더 타시거나 이래도 된다라고 이제 6개월만 넘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거는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제일 많이 타는 것들이 내구재, 예를 들면 PC라든지 뭐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당장 없어도 되는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이 이제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로 해서 내년까지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신호를 줄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이미 보신 감산입니다. 투자를 줄이겠다, 감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얼마나 안 좋으면 그거를 줄이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호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를 보시면은 사실은 과감하게 사셔도 되는데 그거는 바로 재고 조정입니다. 재고 축소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은 생산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하락폭이 그렇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멈추면은요, 팹을 끄면은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안에 거 팹에 들어간 웨이퍼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다시 넣고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돌리는 게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요. 더 쌓일 겁니다. 그런데 그 피크가 이제 1분기로들 보고 있습니다. 재고가 이제 1분기부터는 조정이 될 거고 2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끝나면은 3, 4분기가 돼야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겠죠. 재고 조정이 된다라는 뉴스를 보시면은 그때는 되게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비즈니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마진에 굉장히 우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세 공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하이닉스의 낸드보다 원가 측면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제 인텔의 낸드 공장도 샀고 이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 반면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차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진 차이는 디램에서도 나지만 낸드가 좀 문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면서 장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 장비, 특히 이제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수출을 금지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ASML에 EUV 장비, 미세공정 장비가 들어가서 미세공정으로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국 공장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ASML, 세계 독점 기업인 ASML도 미국한테 최근에 했던 얘기는 너희가 팔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못 팔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중국도 문제지만 미국도 밸류체인에서 반도체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행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때 이제 공급 과잉이 이제 이미 들어갔을 때는 중국 공장을 좀 천천히 돌리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쟁에서 저희가 뭐 삼성전자도 이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사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TSMC 기술력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게 지금 문제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 대규모 EUV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TSMC만큼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결과가 사실은 고객사들을 지금 뺏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뭐 테슬라라든지 기존의 이제 빅테크의 시스템 반도체들을 TSMC한테 이제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TSMC하고 그 시스템 반도체 경쟁 쪽에서는 우리가 열유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국민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주식을 사시면 이제 테슬라는 웬만하면 사시는 편인데 그 기조 자체는 사실은 큰 흐름은 훼손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게 이제 가버넌스라는 문제. 결국은 이제 오너나 CEO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결정자가 어떠한 그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사업 확장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더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아시는 문제는 지금 계속 트위터를 사면서 무리했던 부분,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계속 연속해서 처분했던 부분, 테슬라 신경을 덜 쓰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상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동차의 제품 품질,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훼손된 게 전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다는 거는 중국에서 공장의 증설을 50만 대 했다가 75만 대로 이렇게 크게 늘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팩토리를 중국 상해 공장이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크게 올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많은 거지 차가 안 팔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을 좀 인하할 수 있는 것도 차가 없을 때는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더멘탈 부분인 품질, 판매량 또는 제품의 우월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문제는 CEO의 가버넌스 문제가 지금 더 크고 해외의 IB들 리포트에서도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뭐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들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빠졌을 때 나쁘게 말씀드리고 싶진 전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런 행태들이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을 미국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이제 10,000불 하던 걸 15,000불로 해서 다시 패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차가 없잖아요. 그냥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 외에서 좌회전 우회전,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내비게이션에 찍어 놓으면은요, 제가 알아서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거의 인간의 개입이 별로 없이 풀 오토 드라이빙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이제 지리적으로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우위에 계속 있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고 나쁜 거는 많이 반영이 됐고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언급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지금에 와서 테슬라 또 나쁘게 보기보다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테슬라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예요? 도조칩이라고 그래가지고 걔네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고요. 칩 생산은 이제 TSMC가 해주는 거죠.